홍교라 해도 맨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도 활동에 힘쓰면 온몸에 새로운 힘이 넘치고 희망이 느껴졌다. 새로 입회한 동지는 그런 작용을 실감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말했다. 더욱이 선배들과 함께 활동하며 교학을 배우는 속에서 신심을 깊이 확신하고 또 불법을 어떻게 알려가면 좋을지를 익혀갔다. 노지의 도쿠이치는 1953년 5월쯤 다이세키사에 갔을 때 학회 멤버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가 한 말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광선유포를 이룩하는 일이 바로 대성인 정신이고 절복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절복이 중요하다는 말은 절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노제에는 학회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도쿄의 고이와 지부 좌담회에 참석해 보았다. 근행이 시작되었다. 전원이 능숙하게 독경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근행이 끝났을 때 노즈에는 옆에 있던 부인부에게 작은 소리로 물어보았다. 모두 어떻게 이렇게 근행을 잘할 수 있죠? 부인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떻게라니요? 당연하잖아요. 다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근행을 하고 있으니 잘하는 건 당연하죠. 노지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기 고장에 있는 절의 신도 중 매일매일 착실하게 근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노지의 자신도 창제는 하지만 조속근행을 매일 엄격히 실천하지는 않았다. 또 노지에는 활기에 넘치고 생기발랄한 참석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좌담에는 공덕담으로 넘쳐 모두에게 환희가 있고 확신이 있었다. 절에서 하는 행사는 언제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학회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이것이 같은 종파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현저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 노제는 그렇게 생각하며 냉정하게 좌담회를 관찰했다. 간부는 어서를 배독하여 지도하고 참석자의 이야기에도 도처에 어서의 글월이 인용되어 있었다. 어서에 비춰 보았을 때 신심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 같이 대화하는 광경도 보였다. 학회에서는 어서를 근본으로 모두가 진지하게 연찬에 힘쓰며 대성인의 말씀대로 실천하려 한다는 것인가? 절에서는 어서 연찬을 하자고 호소하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절의 행사 때나 주지가 어서 한 구절을 강의하는 정도였다. 노지에는 생각했다. 대단하다. 이런 단체가 있었다니.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경탄하게 만든 것은 광선유포의 사명에 불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며 자진해서 홍교에 면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지조차도 하지 않는 절복을 신도인 학회원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감동했다. 또 대백년화에 게재된 도다 조세이가 쓴 논문 창가학회의 역사와 확신을 읽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도다도 그리고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도 방법 엄계하라는 유계를 관철하여 아마테라스의 신차를 거절함으로써 군부 정부의 탄압을 받고 함께 투옥되어 고령인 마키구치가 옥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거기에는 또 한편 종문이 탄압을 두려워하여 신차를 모시고 학회도 신차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놀랄만한 사실도 적혀 있었다. 노지에는 너무 놀랐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대성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곳은 창가학회다. 학회 이외에 올바른 신심은 없다. 노지에는 홋카이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창가학회야말로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단체라는 사실을 안 이상 나에게는 단도 총대로서 모두에게 그 사실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은가. 광순유프를 위한 실천이 없는 절에서의 신심으로는 올바른 본전을 수지하고 있어도 일생성불은 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절 전체가 창가학회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아이베스로 돌아온 노제이는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 후카가와 호르사의 신도인 나카야마 이치로를 찾아갔다. 나카야마는 노제의 이야기를 듣고 상기되어 말했다. 노제 씨, 실은 나도 창가학회의 신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놀란 것은 노제 쪽이었다. 아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로군요. 그렇다면 든든합니다. 노제에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다. 창가학회에 들어가 신심을 배우기로 했다.
노제이는 단도인 법화강원의 집을 돌며 무엇이 올바른 신심인지 어째서 학회가 훌륭한지를 호소해 나갔다. 1953년 9월 고이와 지부의 지구부장이 아사히카와를 방문했을 때 노제이와 나카야마는 자신들을 비롯한 두 절의 단도를 학회원으로 삼아달라고 청원했다. 그 요청을 들은 도다 조세이는 말했다. 모두를 학회원으로 하고 싶은 두 사람의 마음은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학회에 들어와도 머지않아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의가 확실한 사람만 입회를 허가하면 어떻겠는가. 도다는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처리했다. 법요 때 호센사에 모인 신도들에게 노지에가 창가학회에 입회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리치렌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신심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창가학회원이 되어 도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가학회에 들어가는 것은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아니란 마음으로는 학회원으로서의 신앙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친척이라도 신심을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 절복할 의욕이 없는 사람은 입회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지의 말을 듣고 장례는 술렁였다. 모두 그렇게까지 굳게 결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곤소곤 말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죠? 학회의 신심은 엄격한 모양인데. 그래도 노지혜 씨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학회는 분명 훌륭할 거야. 학회에서 한번 열심히 신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윽고 한 사람이 일어났다. 하겠습니다. 저는 창가학회에 입회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입회를 희망하는 소리가 나왔다. 결국 호센사와 호류사를 합쳐 200명이 입회할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노지혜가 대표가 되어 10월 15일자로 도다 조세이 앞으로 창가학회 입회 카드를 작성했다. 도다는 종문의 양해를 얻어 11월 3일 입회 허가서를 보냈다. 이 멤버들은 고이하 지부의 직속반이 되었다. 입회한 멤버는 학회의 지도에 따라 근행과 창제에 힘쓰며 홍교로 동분서주했다. 활동을 개시한 사람들은 나날이 생기발랄해져 갔다. 노제가 총대를 맡고 있던 아이베스사의 호센사 주지는 단도가 학회원이 되는 것을 처음에는 기뻐하는 듯 했다. 1953년 11월 8일자 세이큐 신문에는 호센사의 주지가 노제 등의 학회 입회를 축복하고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게재되었다. 많은 사람이 학회원이 되어 절복에 면려하면 그만큼 입신자가 늘어날 테고 또 그만큼 절에하는 공양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지는 결국 학회를 비판하고 조직을 분열시키기 시작했다. 학회원이 되어 근행에 힘쓰고 어설을 배우며 절복도 하게 된 사람들은 악연에 사로잡힌 주지의 지도에 공감하지 않았다. 또 성운에 비추어 대성인 정신에 위배되는 듯한 발언이나 방법 행위가 있으면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의견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단도가 현명해졌기 때문에 승려는 가사의 권위로 위장한 방법과 태만, 속임수를 간파당해 단도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주지들은 그런 학회원의 존재가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호센사의 주지는 학회의 비우호적인 단도와 함께 학회원이 된 사람들에게 학회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다. 당시 호센사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각지의 1년 정종 사원에서 학회 조직을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중대한 사태였다. 불이 불치게 단체인 창가학회를 교란시키는 마의 수업이라 해도 좋다. 당연히 학회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고니시 다키오는 학회 조직의 분열을 즉각 중지하라고 종문 측에 엄중히 제의했다. 결국 홋카이도에서 학회의 대전진을 방해한 것은 다른 종파가 아니었다. 성운에는 외도 악인은 열의 정법을 파하기 어려우나 불제자 등이 반드시 불법을 파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대로 불제자인 1년 정종의 승려들이 마의 모습을 드러내 광순유포를 파괴하기 위해 광분했던 것이다. 대다수의 승려가 입으로는 신심이 강한 척을 해도 광순유포를 실현하려는 결의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보신과 명문명리가 바로 그들의 일관된 행동 원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방법마저도 태연하게 못 본 척했다.
하물며 난을 불러일으키는 절복 등은 결코 하려 하지 않았다. 승려의 가면을 쓰고 대성인의 정신을 죽이는 마사문, 즉 이 마승과 투쟁하는 것이 바로 대성인 제세 이래로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 나카야마 이치로는 절실히 느꼈다. 학회가 없다면 대성인의 유명인 광선유포는 아주 없어져 버리고 불법의 정신 또한 사멸해 버렸을 것이 틀림없다. 학회가 있기에 불법은 소생했다. 학회원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마승의 준동이 그 격렬함을 더한 1954년 여름, 도다 조세이가 아사히카와 반총회에 참석했을 때 도다는 반장이 된 나카야마에게 시 한 수를 선사했다. 그대가 있어 북쪽의 요새도 경고하리라. 묘법의 깃발도 영원히 나붓기리라. 그해 11월 아사히카와 지구가 결성되자 나카야마는 지구부장이 되었으며 노지의 도쿠이치는 지구부장 대우가 되었다. 그들은 넓은 홋카이도를 가리지 않고 휘휘낙낙하며 홍교를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멤버를 탄생시켰다. 그 동지들에게 많은 공덕담이 생겼다. 그것이 더 한층 홍교를 가속화했다. 불법을 알리는데 체험단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고 나카야마는 실감했다. 그리고 체험도 신선할수록 설득력이 있었다. 나카야마는 학회원 중 어느 멤버가 난치병을 극복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곧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비슷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찾아갔다. 눈보라가 치는 밤에도 다양한 체험담의 주인공을 자신의 외투를 입혀 썰매에 태우고 절복하러 갔다. 1956년에는 아사히카와 지부가 결성되어 4개 지구 39개 반 2300세대의 진용이 갖추어졌다. 이때 지부장은 노지의 도쿠이치였으며 지부 부임부장에는 나카야마 이치로의 아내 후미에가 취임했다. 나카야마 이치로는 연장자인 노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지부의 건설에 힘썼다. 나카야마도 노지에도 정종사원의 타락상을 알고 참된 신앙을 바라며 창가학회에 입회한 사람들이 만큼 학회를 위해 어떠한 노고도 아끼지 않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진력해도 그것이 정법 유포에는 연결되지 않음을 통감한 그들은 학회원으로서 광선유포를 위해 동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무상의 긍지와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나카야마는 고생을 각오하고 자기 집을 활동 거점으로 회합 장소로 전면적으로 개방한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1959년 아사히카와를 처음 방문하여 나카야마시 댁에 갔을 때 나카야마 부부가 행복한 표정으로 학회를 위해 진력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한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 나카야마는 이렇게 말했다. 이 불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다마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설해져 있지만 그 불법을 만났다 해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저도 본조님을 수지하고 있었지만 신심은 전혀 몰랐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서도 운전하는 방법을 몰라 방치해두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런 저에게 올바른 신심을 가르쳐 준 것이 창가학회입니다. 올바른 신심을 해서 많은 공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제 자신의 참된 사명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학회를 만난 것 자체가 참으로 존귀하고 굉장한 일이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세에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큰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왕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학회원이 되어 신심에 면류하는 것입니다. 나카야마는 지금 자신을 지켜보는 야마모토 회장의 시선을 뒤로 느끼면서 굳세게 투쟁하여 아사히카와의 난공불락의 광포성을 쌓아 올리겠다는 맹세를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해 학회가를 지휘했다. 어서 전집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라. 도량이란 10개의 중생의 주처를 말하느니라. 자, 법년입니다. 1950년 9월 21일 이케라 선생님은 은사에게 시를 읊었다. 먼 옛날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은 변해도 나는 변치 않으리. 이날 독서는 마크 샌번의 모든 파도가 기회다를 읽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어야 비로소 변한다. 이날은 아침 저녁 근행을 40분, 35분 했고 신인간혁명 어서던집 기관지를 연찬했습니다.
매일 신심 운동 공부 61일차로 지속해오고 있고, 일본어 3단어 이상 암기 14일차, 영어 10단어 이상 암기 111차, 영어 한 지문 이상 듣기 정리 23일차, 영어 읽기 한 지문 이상 정리 14일차, 독서 한 구절 이상 마음에 새기기 31차, 경제 공부 한 아티클 이상 정리 33일차, 전공 17일차로 지식 재산학을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